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용접 기능사 실기시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격증 시험이 변경되었을 때 Q넷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넷에서는 자격증이 변경될 때 미리 변경 내용을 공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찾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넷에 q-net.or.kr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Q넷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서요, 공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개 문제에서 요 N자가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1월 21일 날 원예 기능사가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 가시면요. 자, 여기에서 2021년 1월 14일자로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능사, 용접 분야의 5개의 내용이 1월 14일자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용접기능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에요. 용접기능사 공개 문제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자, 먼저 공개 문제, 실기 문제라고 해서 용접기능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지는요, 시험 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내용을 보시고 시험을 치시면은 시험 치는데 많이 아마 도움이 되실 싶습니다. 자, 시험 이제 시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은 도면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및 가스 절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은요, 지급된 재료와 첨부 도면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가점형과 같이 용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문제와 그 다음에 실제 공개 문제인 이 도면을 가지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개 도면은요, 총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도면은 1번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도면만 이해가 되시면은 나머지 도면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철판의 두께, 여기서는 이제 9가 되어 있죠. 9mm 철판이고 요 F란 것은 아래 보기 자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9mm 철판을 아래 보기로 이면 비들을 이제 맞대기로 이면 비들을 내라 이런 뜻이겠고요. 옆에 있는 나번에는요 6이죠. 6mm의 철판을 H가 수평 자세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번에 가스 절단은요 150의 전체 길이가 250이 됩니다. 250인데 250의 중간인 125, 125 이런 식으로 중간을 절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절단한 것을 가지고 T형 필렛 피복 아크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절단에 나오는 철판의 두께는 9mm 철판이 되죠. 9mm요.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항상 9mm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9mm 철판의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부위가
요 부위죠. 여기 이제 요 부위가 절단된 면이 이렇게 온다 이래 됐죠. 절단면 해서요. 그러니까 절단을 하게 되면 요 부위를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요 절단된 이 부위를 이제 위쪽에 한 개 하고요. 이제 뒤쪽으로 하나 오게 하고 절단이 안 된 여기에서 봐서는 요 부위죠. 요 부위하고 이 부위가요. 여기서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부위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공개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수금자가 작품을 제출한 후 채점을 위한 그라인더 시공은 시험위원의 지시를 받아 관리위원이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이 채점을 위한 그라인더는 일반 시험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위원이라고 있어요. 시험 관리위원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인더는 시험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요. 여기에서는 아래 보기 자세 F로 하고요. 수평 자세 H 자세, 수직 자세 V. 위보기 자세가 여기서는 나왔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위보기는 현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기, 수평, 수직 이 세 가지 자세만 기능사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접 작업을 보겠습니다. 작품을 제출한 후에는 재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품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제출을 했어요. 감독 하시는 분에게. 그런데 제출하고 보니까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제출된 이제 모재, 철판을 다시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안 됩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모든 용접에서는 엔더탭의 사용을 금한다. 이런 나왔죠. 엔더탭은요, 기본적으로 봐서는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닌데요. 철판이 이렇게 이제 중간을 하는데요. 외국에 보면 가끔씩 나오죠. 이 철판의 요 끝부분요. 시작 부분하고 요 종점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작은 철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접 태그를 놓고요. 태그 놓고 이 부위죠. 여기에서부터 용접을 쭉 해나가요. 이렇게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다른 철판을 이렇게 덧붙여 놓는 거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엔더탭이랍니다.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피부아크 용접은 이 전체의 길이가 150mm입니다. 150mm 전체를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꽉 채워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전류, 그 다음에 전압이란 말인데 피부아크에서는 전류 조정만 되죠. 전압은 조정이 안 되니까요. 용접 전류의 이제 조정은 수험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용접 전류를 맞추어 주진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나에게 필요한 전류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장에 설치된 가스 절단 장치를 이용해서 절단 작업을 한 후 필렛 용접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절단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절단된 이 철판을 가지고 필렛 용접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가스 절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절단 장치 또는 가스 집중 장치의 가스 누설 여부를 이제 확인합니다.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하고 2번 각각의 압력 조정기와 핸들을 조정하여 가스 절단 작업에 사용 가능한 적정한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내 스스로 이렇게 압력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점화 후 가스 불꽃을 조정하죠. 이제 가스 밸브를 열고 점화를 한 후에요. 가스 불꽃을 조정해서요. 도면에 지시한 대로 절단 작업을 한다. 앞에 이 도면에 지시한 작업은요.
250이라 했죠. 250의 요 중간을 이렇게 절단하라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이제 중간을 절단하라는 것이 바로 도면에 지시한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각각의 호수 내부의 잔류가스를 배출시킨 후 절단 작업 전의 상태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절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불을 끄고 이제 호수 속에 있는 가스를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다 이랬는데요. 요거는 시험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시험장에서는 이 4번의 작업을 이제 하라는 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뭐 필요 없이 그냥 소화만 하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험장에 맞추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요. 가스 절단 작업 후 절단면 외관을 채점함으로 줄이나 그라인더 가공을 범한다. 자,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절단햄 부위가 조금 뭐 울퉁불퉁하다 했어요. 이 줄 가공으로 민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라인더를 한다든지 이것은 안 돼요. 그만 닿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오작이라 합니다. 오작이라는 것은 0점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슬래그를 트는 망치를 가져옵니다. 슬래그 망치로 이 절단된 면에 슬래그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쇠소를 가져가죠. 이 쇠소를 이용해서 절단된 면을 뭐 청소는 하는 건 되겠죠. 그러니까 망치로 이렇게 찌끄레기 슬래그를 튼다든지 아니면은 쇠솔 작업 정도는 관계 없는데 이렇게 줄 그라인드는 안 됩니다. 절단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이내에 절단이 끝나야 돼요. 15분 이상을 절단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오작 0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립 용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단을 하고 이제 필립을 하는데요. 필립 용접에서 용접선은 도면의 자세대로 용접할 수 있도록 모재를 고정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필릿 T형 필릿이라고 나왔죠. 여기서 자세가요. 이렇게 나왔죠. V라고 나왔어요. V는 수직 자세란 뜻이겠죠. 근데 태그, 우리 가접을 할 때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본용접을 할 때는 요 자세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요것은 항상 V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F라든지 아니면은 뭐 H 자세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래보기라든지 수직이라든지 수평 자세 중에서 한 가지, 요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용접을 하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용접은 도면의 시험편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mm까지 까지를 제외한 용접선을 해야 하고 가접의 길이는 10mm 난다. 자, 요것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장자리는 제일 끝부분이죠. 양쪽 끝부분에서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요. 자, 요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요게가 끝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위가요. 자, 이 끝부분에서 요쪽으로요. 용접을 해야 되는 이쪽으로 12.5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서 용접을 하면 여기가 처음 부분이고 여기가 끝 부분이죠.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여기까지가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러면은요, 이 12.5에서 마이너스 2.5를 하면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끝부분에서 최소 10mm, 10mm에서는 용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요, 플러스 2.5 하면은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용접을 시작하는 것이 10에서 15mm의 사이에서 용접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요 공간이요. 10에서 15mm가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앞쪽에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9mm가 이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오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소 이 가장자리 끝부분에서 10mm가 떨어져서 용접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이 12.5mm에서 용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되더라도 10mm는
요 용접이 안 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도 똑같아요. 최소 10mm. 그러면은 너무 또 용접을 띄어서 했어요. 15mm, 그죠? 10에서 15mm에서 용접을 시작해도 돼요. 근데 너무 용접을 띄었어요. 그래서 16mm가 여기서 남아있어요. 빈 공간이요. 그러면 이것도 오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때는 12.5에서 용접을 시작합니다. 끝에서요. 12.5에서 용접을 해서 이쪽 끝에도 12.5mm가 남아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12.5에서 너무 앞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12.5를 지나서 용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쪽에는 무조건 요 사이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요 범위를 벗어나는 공간이 있으면 이제 오작이 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접은 이제 뭐 보통은 두 군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한 30에서 40mm 띄우고 가접을 하고요. 요 이 끝에서도 한 3, 40mm를 띄워서 가접을 하는데 이것은 뭐 이제 용접하시는 분이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제일 끝 부분, 시작 부분 12.5에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 용접에서 비더폭과 높이가 각각 요구된 각장, 다리 길이의 이 마이너스 20에서 50% 범위에서 용접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각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 6이죠, 그죠? 6mm라는 이 각장이 나와 있습니다. 각장이라는 것은 요 직각 부분에서 이쪽이죠. 이쪽도 이쪽 가로 세로 6mm가 용접이 되는 게 정상이라요. 그런데 요거의 앞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0에서요 플러스의 50% 됐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되는가 하면요 6mm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6mm에 플러스 50%까지 됩니다. 밑에 쭉 보시면은 계산된 길이가 나오죠. 여기 나왔어요. 자, 6mm에 마이너스 20%가 4.8mm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50%가 9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각장이 6mm가 돼야 되는데요. 4.8 최소 4.8에서 최대가 그러면은 9mm까지란 뜻이죠. 맞죠? 4.8에서 9mm 돼 있죠. 4.8에서 9mm의 각장이 되면은 오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다가 내가 4.8보다 이 각장이 적다. 그러면은 오작이 되고요. 최대가 9mm까지 되는데 10mm가 각장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오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은 제가 봐서는 6에서 한 7mm 정도. 그러니까 12mm를 지금 여기서 띄었습니다. 여기 12 나왔죠? 12mm를 띄었을 때요. 12mm의 중간이죠. 중간인 6mm 정도가 센 물이 비드에 이제 각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게 또 한 가지 보시면은 12 플러스 4하고 0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 가장자리 끝부분에서 12mm를 떼어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4는 12에서 16mm까지는 괜찮다 이런 거죠. 이쪽에서 16mm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로 밑에가 0이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앞쪽에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가 되는데 만약에 11mm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오작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최대는 플러스 4고 최소는 0이라요. 최소 이쪽에서 이쪽 부분에서요. 이쪽까지가 최소 12가 돼야 돼요. 요거는 이제 더 적어지면 안 돼요. 커지는 것은 플러스 4까지 해서 16mm까지 커질 수는 있는데 12보다 적으면 오작이기 때문에 요 가접을 하실 때 정확하게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쪽에 와서요. 자, 수험자 주의사항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용접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필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자격증에서
주관식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검은색 볼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연필 빨간색, 파란색 볼펜은 사용을 하면은 0점이 됩니다. 자, 수검자가 제참한 공구와 지정한 시설만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용접할 때는, 특히 절단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3번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V홈 가공을 위한 줄 가공이나 그라인더 가공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라인더 가공 여기 허용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은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시작하기 전이라 돼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뭐 줄하고 그라인더를 하는데 대부분 근데 시험장은요, 줄 가공은 이제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라인더 가공은 허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반드시 이제 알아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또 시작 전에만 이제 필요할 수 있고 용접이 시작하고는 그라인더라든 줄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라인더는 사실은 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4번에 외관 채점 후 굴곡 시험, 이제 파면 시험이라는데 필렛은요. 용접 후에 용접 후죠. 여기는 용접 후에 줄이라든지 그라인더 가공은 그만다 나왔죠. 시작 전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특히 맞대기 이제 용접에서는 루트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뭐 보통은 이제 거짐 줄 가공합니다. 근데 뭐 그라인더까지도 뭐 해달라고 하면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용접 후에 아니면 용접 중에는 줄하고 그라인더 가공은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5번 복장 상태,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과 안전수칙 등도 시험 중에 채점함으로 철저히 한다. 자, 복장을 잘 갖춰야 되고요. 용접할 수 있는 복장, 안전보호구도 채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리정돈까지도 다 채점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인데요. 자, 기권은 지금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0점 처리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한대. 뭐 중간에 하다가 도저히 오늘은 용접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그만 보겠다고 뭐 이야기하면 당연하게 이것은 기권으로 해서 0점 처리되겠죠. 실기시험 과정 중 한 과정이라도 불참. 총 4가지 과정이 있죠. 보시면요. 이제 가에 이제 9mm를 아래 보기 하고 6mm를 수평하고 절단하고 필렛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이제 기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0점이 되겠습니다. 실격인데요. 전 감독위원이 안전을 고려해서 더 이상 가스 절단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자, 가스 절단 과정은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스 절단 하시는 분이 너무 이제 너무 미숙해서 절단을 하는데 위험하다. 가스가 누설돼서 뭐 진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감독위원들이 다 판단하면은 가스 절단을 중지시키고 실격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번에 전감독위원이 용접 상태, 뭐 용락, 용락은 우리가 쉽게 하면 이제 빵구 내는 거죠. 언더컷, 오버랩, 비드 상태 등의 구조상의 결함. 그 다음에 용접 방법. 이 용접 방법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용접 자세가 되겠어요. 앞에 도면에 보시면요. 자, 여기 F, 아래 보기 자세인데 이분이 이 아래 보기, F가 아래 보기 자세인지를 모르고 뭐 아래 보기로 하지 않고 뭐 수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시험 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격이 되죠. 실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대로 용접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완성은요. 한 개소라도 미용접, 용접이 안 된 부위라든지 미절단된 작품이나 시간을 초과한 거. 자, 여기서 총 시간은 이제 2시간이고 그 다음에 15분에 이제 가스 절단이 있어요. 근데 요 전체의 시간을 초과할 때는 이제 미완성으로 해서 또 오작 0점 처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오작이라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1번 이면 받침판을 사용했거나 이면 비드의 보강 용접. 그러니까 이면 비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용접했을 때 뒤쪽으로 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이제 비드가 안 나와 가지고 뒤쪽에다가 보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0점 처리가 됩니다. 외관 검사를 하기 전에 비드 표면에 줄이나 그라인더 등의 가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외관 검사하기 전이라겠죠. 그러니까 용접을 다 해서 채점위원들이 외관 검사를 하기 전에 모양이 안 좋다 해서 비드를 뭐 줄 가공을 한다든지 뭐 그라인더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용접하기 전에요. 이제 비드 루트 면 가공을 위해서는 줄 가공이 돼요. 그 이후에는 절대로 줄 가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3번에요. 용접 완료 후 시험편 및 비드에 해머링을 한 작품 및 지급된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는 거. 해머링은 망치로 너무 좀 심하게 두드려 가지고요. 좀 비드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모양이 이제 쑥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고요. 지급된 용접봉을 안 쓰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용접봉을 가져갔어요. 자, 이런 경우도 오작입니다. 4번에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 작품 및 필렛 용접에서 도면에 지시된 용접권 내에 용접하지 않는 것. 도면에 분명히 용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용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작이 되죠. 도면에 표시된 상태로 가용접을 하지 않는 작품. 도면에 표시된 대로 가용접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작이 되겠습니다. 6번에 절단 작업 후 절단면에 앞에도 나왔던 거죠. 절단면에 줄이라든지 그라인더 가공하는 거. 절단을 하고 나서 망치라든지 쇠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절단된 모재 길이가 125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벗어날 때. 자, 원칙은 이제 가스 절단은요, 125를 대야 돼요. 근데 요걸 이렇게 잘랐는데요. 여기 약간 삐뚤하게 잘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것을 재보니까요. 재보니까 100, 10, 5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오차는 앞에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5mm까지는데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는 120이죠. 120. 플러스 5는 뭐죠? 13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단을 했을 때에 이 면이 120에서 130이 나오면은 오작은 납니다. 감점은 될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125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 115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120보다 적으니까 오작이고,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35가 나오겠죠. 이쪽에서는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도 130까지가 돼야 되는데 135니까 당연하게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 용접의 다리 길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4.8에서 5, 그러니까 4.8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5에서 9, 요 사이는 관계없는데 5보다 적다든지 그보다 이제 크면은 이제 오작이다, 0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렛 용접 파단 시험 후에 두 모재 용입이 용접 길이의 50%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은 파단 시험할 때 이제 시험 치시는 분은 이제 참관을 못해요. 오늘 감독관들이 이렇게 이제 파단 시험을 한 후에 길이를 이렇게 지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굴곡 시험에서 시험편의 개수가 50% 이상이 0점인 작품. 그러니까 총 이제 굴곡 시험은 4번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부위가 용접을 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요 부위가. 자, 이렇게 용접해서 요 부위가 용접을 이렇게 했는 부위라 요게. 해서 지금 요거는 굴곡 시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요.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잘라요. 38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36에서 40mm 사이로 이것을 자릅니다. 자르고 또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또 철판을 자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를 잘라요. 이렇게 만약에 9T짜리 아리보기에서 시험편이 한 개, 두 개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요. 6mm의 수평자들을 해서 똑같이 한 개, 두 개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굴곡 시험을 합니다. 굴곡 시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3사를 합시다. 총 4개를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1번이 이제 안 됐어요. 2번은 이제 통과했어요. 3번이 예를 들어서 안 됐고 4번은 됐어요. 그러면은 총 4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됐죠. 50%밖에 안 됐죠. 이런 경우가 이제 0점이 되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2개가 만약에 1개만 됐다. 이것도 당연하게 0점이겠죠. 최소 그러면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4개를 이제 굴곡 시험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밴딩 시험을 했을 때요. 3개는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이 통과했어요. 또 2번도 통과했어요. 여기서 3번은 안 됐어요. 4번은 됐어요. 그러면은 통과된 게 1, 2, 4번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채점을 해서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듯이 2개가 통과가 안 되면 무조건 이거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10번이 됩니다. 용접 시 비더 내에서 전진법이나 후진법을 활용하거나 상진법이나 하진법을 활용한다. 용접의 시점 종점은 모두 동일해야 된다. 자, 용접에서 이제 전진법, 후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좌측으로 쭉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접 방향이요. 여기 용접 방향이라고 하면은 전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으면 첫 번째 이면비도 이렇게 왔으면 두 번째도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오고 그죠? 반대로 이렇게 가쁘이면 이것이 안 된단 말이죠. 네, 똑같습니다. 이런 식이 안 되면 수직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는 수직 자세가 없는데요. 수직 자세에서도 수직에 이제 이렇게 상진 올라가는 것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진이라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진을 한다면 둘 다 상진, 하진을 한다 그러면 두 번 다 하진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제시된 모세와 규정된 각도를 10도 이상 초과해서 용접할 때, 자, 이 이제 각도를요. 여기서 이제 H 자세를 하는데요. 원칙은 요 칠판을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10도까지는 맞아요. 10도를 약간 뒤로 이렇게 넘긴다든지 뭐 보통은 이제 앞으로 당기는 건 없겠죠. 뒤로 한 10도 가까이를 약간 뒤로 눕혀서 하는 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뭐 10도 이상으로 뒤로 눕힌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0점 처리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13번에요. 맞대기 용접부의 비더 높이가 시점이 10mm, 종점 10mm를 제외한 모재 두께보다 낮은 0mm. 그래서 용접을 했는데 높이가요. 양 끝부분, 시작점과 끝부분 10mm는 제외하고 0mm 높이가 이제 모재하고 똑같은 높이인 0mm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오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재보다는 약간 더 볼록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최소 1mm라도 그래야지 이제 채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더 높이가요 5mm를 초과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5mm 이상이 이제 한 부분이라 나오면은 전체 비더 부분 중에서요 이것이 이제 또 오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mm 이상에서부터 뭐 4.9mm까지네 그죠? 4.9mm 이하의 이제 높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앞에 나왔듯이 가스 절단은 15분을 초과하면 0점이 되고요. 맞대기 시험편의 이면비더 시점, 연부, 종점에는 불완전 용용부가 용접 길이의 30mm를 초과한다. 자, 이 뜻은 뭔가 하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용접이 이제 이면비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이제 이면비대 나왔는데요. 30mm가 앞쪽에 처음 부분에 30mm가 이면비대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30mm 이후에 이면비대가 쭉 나오더라도요. 40mm까지 나오더라도 이것은 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이죠. 이 마지막 끝부분도 30mm 정도가 이면비대가 안 나와 있으면은 이것도 0점이 된다 이런 말이죠. 또 중간 부위도 이제 30mm 정도가 이면비대가 안 나와 있어도 이것은 0점이죠. 그러니까 29mm는 안 나와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면비대를 너무 안 나오게 하면은 0점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가공품 외에 그라인더라든지 전동용 브러쉬를 사용하면 또 이게 0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라인더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 시험편을 고정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면서 하는 거. 방향을 이제 한쪽 방향으로 딱 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정한 각인을 각 부품별로 반드시 날인받아야 하고요. 각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채점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철판을 내가 뭐 가져와서 했다. 이런 각인이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하게 불합격 처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판은요. 6mm 철판은 100에서 150짜리 2개. 그리고 9mm 철판은 125에서 150짜리 2개. 그 다음에 연강판 9T짜리죠. 9T짜리는 150에 250짜리 하나입니다. 요 한 개짜리를 이제 250을 중간을 절단을 해서 요것은 이제 필렛을 하는 것이 되겠죠. 용접봉은 주어지는 것이 3.2mm 용접봉과 4mm를 줍니다. 시험장에서 본인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요. 이제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접 2021년도 1월 14일에 발표된 용접 기능사 시험 도면의 설명이었습니다.